안녕하세요. 수카얌의 마인드셋입니다. 지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책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에서는 지능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과 평범한 아이들을 천재로 키워낸 한 심리학자 가족의 특별한 실험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세 딸을 모두 세계적인 체스 천재로 키워냈는데요. 오늘은 헝가리의 심리학자 폴가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지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의 가능성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능을 껑충 높이려면 지극히 평범한 아이를 천재로 만들 수 있을까? 호기심을 못 이긴 한 심리학자가 마침내 신문에 이색 광고를 냈다. 저와 결혼해 주실 지극히 평범한 여자분 급구, 천재 만들기 실험용 아기 낳아 주실 여자분.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망측해라, 실험 목적으로 구혼 광고를 내다니. 머리가 헷가닥 돌아간 사람인가 보군. 하지만 신통하게도 그 광고를 보고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나타났다. 크게 똑똑하거나 크게 멍청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지능의 여자였다. 얼마 후 계획된 대로 첫 아이도 낳았다. 딸이었다. 딸아이는 예상대로 4살이 될 때까지 아무런 특별한 재능도 보이지 않았다. 이 아이를 어떤 분야의 천재로 만들까? 과학, 수학, 음악, 철학, 문학. 고민 끝에 그는 첫 아이를 체스 천재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유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여자는 선천적으로 체스를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팽배해 있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체스 명인 가운데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그게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다. 또한 그가 깨고 싶었던 것은 지능이 유전된다는 고정관념이었다. 그는 사실 체스엔 문외한이었다. 부인은 더더욱 체스엔 젬병이었다. 또 양가 선조들 가운데 체스말을 만져본 사람조차 없었다. 따라서 만일 딸아이가 체스 천재가 된다면 그건 성별로 보나 유전적으로 보나 타고난 재능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 그는 천재성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힘은 동기유발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아이가 볼 때마다 너무나 재미있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혼자서 체스를 두었다. 호기심이 동한 아이가 다가와 체스말을 만지면 이렇게 말했다. 좀 참아. 이렇게 재밌는 건 좀 더 커야만 할 수 있단다. 아이는 체스를 하고 싶어 도저히 못 견디고 마구 울곤 했다. 그는 그제야 조금씩 알려주었다. 체스에 관한 그림책들도 많이 사다 놓았다. 아이의 체스 실력은 쑥쑥 늘었다. 그 자신도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체스 공부에 전념했다. 체스에 관한 모든 책을 사다 아이와 함께 읽었다. 체스 명인들의 대국 비디오도 많이 사다 보았다. 서가에는 어느새 10,000권이나 되는 체스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그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인과 함께 집에서 가르쳤다. 학교에 보내면 지능에 대한 유전적, 성별적 고정관념에 물들어 버릴 게 불을 보듯 뻔해서였다. 대신 집에서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등 다른 과목들을 틈틈이 가르쳤다. 주입식이 아니라 스스로 재미를 느껴 깨우치도록 자극만 주는 방식을 택했다. 5년 후 둘째 딸이 태어났고 또다시 2년 뒤엔 셋째 딸도 태어났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체스를 가르쳤다. 온 식구가 체스에 파묻혀 살았다. 세 딸들은 정말 체스 천재가 됐을까? 첫째 딸은 17세 때 여성으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계 체스 명인전 예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여성은 본선에 진출할 자격이 없었다.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2년 후엔 세 자매가 한 팀으로 세계 대회에서 우승했다. 다시 1년 후 첫 딸은 역시 여성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고 명인이 됐다. 한동안 세계 정상에 섰다가 최근 은퇴를 선언했다. 둘째와 셋째 딸도 역시 최고 명인 자리에 올랐다. 셋째 딸의 경우 15세에 세계 체스 사상 최연소 명인이 됐다. 그녀는 지금도 세계 1위의 여성 체스 명인인데다 지난 수년간 남녀를 통틀어 꼬박꼬박 세계 10위 안에 꼽혔다.
어느 아이든 천재가 될 수 있다고 바라보면 천재가 된다는 아버지의 신념이 정확히 현실로 나타났다. 헝가리의 교육 심리학자 폴가의 이야기다. 지능에 대한 두 가지 착각. 양자 물리학자들은 지능에 대한 두 가지 고정관념을 지적한다. 첫째는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다. 둘째는 지능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란 고정관념이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지능을 고정시킨다. 이 두 가지 착각을 떨쳐버리면 닫혀있던 지능은 저절로 열리게 된다. 즉, 지능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변화하는 것, 지능은 내 머리 밖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사고의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지능도 저절로 껑충 올라간다. 설마 지능이 그렇게 쉽게 변할까? 그럼 머리 나빠 출세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왜 그리도 많단 말인가? 아마 당신은 즉각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그건 당신이 착각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착각을 살펴보자. 지능은 정말 고정된 것일까? 빈에서 회의를 마치고 한 음식점에 들렸을 때의 일이다. 우리 일행은 현지 교민들까지 합쳐 30명이 넘었다. 그런데 웨이터가 그 많은 손님의 식사 주문을 종이에 적지도 않고 받는 게 아닌가? 저러다가 다 까먹고 엉뚱한 식사 내놓는 거 아니야?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했다. 하지만 그건 기우였다. 30여 명분의 식사는 주문대로 아무 실수 없이 척척 나왔다. 더구나 웨이터는 누가 어떤 주문을 했는지까지 빠삭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거참 여기 웨이터들은 천재들인가? 나는 나중에 러시아의 심리학자 차이가르닉이 쓴 책을 보고서야 빈의 웨이터들의 전설적인 기억력이 왜 가능한지 알게 됐다. 그녀도 어느 날 빈의 커피숍에서 커피로 홀짝거리다가 한 웨이터가 무려 20명이나 되는 손님들의 주문을 외우는 걸 목격했다. 그들은 머리가 좋아서 그 많은 주문을 한 번 듣고 척척 외우는 걸까? 그녀는 여러 차례 실험을 해보았다. 대답은 놀랍도록 간단했다. 그건 단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달려 있었다. 주문을 받아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두뇌도 활짝 열린다. 다른 건 모두 잊고 온 신경이 오로지 주문 내용에만 쏠린다. 그럼 손님들의 주문 내용은 물론 얼굴 표정까지 생생하게 입력된다. 차이가르닉은 이를 심리적 긴장 상태라고 불렀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주문이 끝나는 순간 언제 그 많은 주문을 외웠었냐는 듯 한꺼번에 깡그리 잊어버린다. 주문은 다 끝났어. 머리를 비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두뇌를 바라보면 실제로 두뇌가 깡그리 비워지는 것이다. 즉, 내 머리는 활짝 열렸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실제로 두뇌가 활짝 열려 천재적인 암기력이 생기고 내 머리를 몽땅 비웠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 두뇌에 들어있던 내용들이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일시에 털려나가 깜깜해지는 것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지그프리트 교수는 머리를 비운다는 생각이 정말 IQ를 떨어뜨리는지 조사해 보았다. 신기하게도 난 머리를 비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2주간 해변에 휴가를 간 사람들의 IQ는 실제로 무려 20포인트나 떨어졌다. 더 신기한 건 휴가가 끝난 뒤 일하려면 머리를 다시 채워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직장에 나가면 불과 나흘 만에 떨어졌던 IQ 20포인트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었다. 내가 내 머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실제로 내 지능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틀림없지 않은가. 지금까지 스카야의 마인드셋이었습니다.